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행운님, 네, 1등 하셨네요. 1등. 이렇게. 댓글도 1등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1등! 1등 해야죠. 1등.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1등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연금 받으면 굳이 1등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연금 더 1등으로 받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또 안분지족, 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도 보이시죠? 네, 이런 전화번호,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센터가 있죠.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타운홀 미팅 이렇게 지방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시민들하고 또 미팅도 하면서 질문도 받고 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코스피 5천을 찍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50조가 났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250조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고갈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연금 공부 많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분들은 이제 잘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미팅에서도 얘기하고, 이번 미팅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50조가 수익이 나면은요, 사실 적지 않은 수익이 난 거지만, 국민연금 지금 한 해에 지급되는 금액이 5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연금 한 해에 지급되는 지출액이 100조, 200조가 될 거예요. 한 해에. 200조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1년 지급하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조 수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1년은 늦춰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수익을 더 잘 낸다면 2, 3년은 늦춰질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0조, 300조가 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잘못된 계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마치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다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부의 관계자가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우리 대통령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250조씩 매년 수익이 난다면 기금고갈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났다고 해가지고 기금고갈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셀틱클래스 군이 말하신 대로 또 주가라는 게 빠지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그런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적인 제도 분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금 분야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의료도 해결해야 되고 복지도 해결해야 되고 할 게 많으시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꼭 좀 얘기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영님도 반갑고요. 금융주치의님 감사합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세로키님, 박사님 40대 초입이라 은퇴 절세 관심도가 올라가는데 배당 만드는 건 알겠지만 건보리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건강보험료가 어쨌든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보험료 또 부담도 많이 느껴지시죠? 네, 건강보험료가 지금 만약에 직장 다니신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지금 올해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래서 소득의 7.19%,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소득의 8.13%를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로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주죠. 실제로 여러분이 통장에서 떼어가는 금액은 소득의 한 4.07% 정도, 네,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그렇게 내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대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 그래서 재산 많이 있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더 많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제 집에 대해서 부과되거든요. 주택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쇼츠도 올려드렸는데, 집값이 5억 정도, 시세로 한 5억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 한 1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죠? 10만원. 10억 정도 되면 한 16만원 나옵니다. 16만원. 집에 대해서만 추가로. 그죠?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그죠? 당연히 이자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또 1,000만원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주의 깊게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우리, 네. 계속 수익이 된다는 보장이 안 되죠. 요롱이님. 그쵸. 맞습니다. 네. 자, 바다새님 안녕하세요. 달러 연금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여부는 최종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쿠폰형 플랜 시 20년 후 만기됐을 때 종신연금으로 선택하면 이자 금액 무제한으로 비과세 되나요? 만기 이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 가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실 달러 연금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달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달러 연금 비과세 여부는 실제로 비과세를 할지 여부는 가입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가입하는 시점에.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과세로 가입했다가 비과세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쿠폰형 플랜을 하시는 경우에는, 쿠폰형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계속 이자를 받아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 써서 저축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1억까지만, 원화로 1억. 달러로는 지금 한 69,000불, 70,000불, 요 정도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걸 초과하게 되면 전부 과세가 됩니다. 뭐, 나중에 종신연금으로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뺐었기 때문에. 무제한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려면,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일단 쿠폰을 단 1원이라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네. 한 푼이라도 내가 받았다. 연금 외의 목적으로 한 푼이라도 받았다. 이거는 이미 무제한 비과세 요건은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쿠폰이나 이자나 인출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10년, 20년 묵혀뒀다가 나중에 종신연금형으로만 받겠다. 이 경우에만 무제한 비과세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1억 또는 그마저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20년에도 원리금 넘어 사망시 상속 가능한가요? 남은 금액은 당연히 상속되죠. 뭐든, 그쵸? 네. 최저보증연금보험 상품과 별도로 비과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스님 다시 한번 우리 상담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용을 약간 좀 틀리게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최저보증연금보험 상품과 별도로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달러 연금에 쓸지, 최저보증연금에 쓸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최저보증연금에 이미 썼다면 달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상품별로 1억씩 비과세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개인의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5천만 원 썼으면 여기에 5천만 원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1억 썼으면 한도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한도지 상품별 한도가 아닙니다. 바다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틀리게 알고 계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님 반갑고요. CC님 개인연금은 연금 ETF, 연금 저축보험. 이제 이게 끊겼네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산들바라님, 국민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해서 연 1,5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쵸? 네. 원래부터. 뭐 분리과세 되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전액을 다 신고하시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또 연금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 이하이면 또 다 공제가 돼서 세금이 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100만 원씩 뭐 매달 받는다고 해도 연간 1200 받는다고 해도 그 중에서 뭐 과세 대상 연금액이 뭐 몇백 안 될 거고요. 이것저것 공제 빼고 나면 실제로 국민연금은 종합과세가 되나 실제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합해서 1,500인데요. 네. 그렇죠. 이 1,50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퇴직금 원금은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고요. 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할인받기 때문에 1,500만 원과 전혀 무관하죠. 퇴직금이 5억에 들어왔다? 5천만 원씩 10년 나눠 받으시면 됩니다. 뭐 1,500만 원 넘냐 안 넘냐?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다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원금은 빼고 개인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만 1,500만 원에 합산되는 것이고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6.5% 기타 소득세로 또 분리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올리면 안 되니까 좀 밑으로. 네. 자, 영숙이님 반갑고요. 김치님 반갑습니다. 실틱 글래스코님, 그죠, 폭락하면 꽝이죠. 네. 네, 하오방님 반갑고요. 도다리님 반갑습니다. 이명희님 완전 팬 감사합니다. 요롱이님 계속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이 잘 났지만 또 계속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잠깐 수익이 났다고 해서 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한들님 반갑고요. 두아이맘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볼까요? 네. 최성화님, 자영업 59세 여성입니다. 자영업자라 노란우산공제를 퇴직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입하고 있는데, 네. 노란우산, 노후 연금으로 노란우산 공제는 어떤지 자문구합니다. 폐업 후 연금으로 활용할까 하는데 이율이 낮은 듯합니다. 국가에서 이율을 높여주면 좋겠는데 연금으로 활용할 때 장단점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면 좋을지요. 60세에도 하고 싶어요. 네. 자, 노란우산 공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노란우산 공제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소득 공제 한도가 무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공제 금액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뭐 연간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을 보시고 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면 연간 200이다.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 받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상 넣으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운용하는 수익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란우산 공제 보면 그냥 금리 연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초반의 수익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소득공제를 받는 건 좋으나 기본적으로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득공제 받는 금액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라리 뭐 IRP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든가 아니면은 최저보장연금을 통해서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무슨 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잘 내시든가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 환급 효과, 소득공제 효과는 좋지만 소득공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도 받고 수익도 많이 한다면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연금 플랜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최성환님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중이시라면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종합적인 상담 해드리는 것보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합적인 연금 솔루션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보시고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잘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리모님, 나이는 31세이고 직장은 결혼 전 2년 다니면서 국민연금 넣은 게 다입니다. 지금은 퇴사한 지 2년이 되어서 임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전화를 하면 그동안 안 넣은 것도 넣으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임의가입 95,000원만 넣어도 되나요? 이렇게 넣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넣은 2년분도 합산해서 산정되나요? 당연하죠. 지금 31세이고 이미 2년 내셨지 않습니까? 2년치는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퇴사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지금 안 내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뭐 하시면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년 처음에 직장에서 내신 거하고 본인이 지금부터 9만 5천씩 내시는 거하고 다 인정받습니다. 요 중간에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추가로 내시면 요것도 인정받는 것이고, 요거를 안 내면 그냥 빼고 총 기간만 인정받는 것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은 매달 꾸준하게 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또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문제. 네, 이제 잘 들리시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안 들리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니까 이렇게 저는 다 제 방송 안 듣고 주무신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 잠깐 고장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가끔 이렇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도 한번 테스트 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주무시면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방송 보다가 그냥 주무시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정우철님,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방송 봤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해서 또 연금 여러 가지 질문들 답변해 드렸죠. 그래서 KBS 아침마당,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데, 가끔씩 또 이렇게 연금 주제가 있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뭐, KBS도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뭐, MBN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들 나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이제 방송 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좀 봐주시고, 또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주말에 토요일이지요. 아버지가 얼마 전 폐암 3기신데 한증막 사우나 가자고 오산에 가셨는데 몸이 허약하시니 누구 의지 없으면 못 가실 정도인데 목돈만 들고 계셨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니 93년도 가리봉동 쪽에 일시금 받으셨고, 네, 아버지는 연세에 비해 능력 있으시나 국민연금 망한다고 탈퇴하시고 나니 열심히 사셨으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우리 아버님께서 목돈만 들고 계셨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힘이 없으시고 보니 느낀 게 연금이라는 걸 느꼈어요. 전화 알려주시면 바로 잊어버리니 마인드에서 보고 느끼네요. 맞습니다. 네, 그죠? 자, 이렇게 연금 젊을 때는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미리미리 연금을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연금 가지고 계신 거 빼서 쓰거나 인출하거나 연금 깨서 주식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 주식 할 돈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십시오. 제발 연금 깨서 주식을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왜?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 많이 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쵸? 네, 그 수익 주가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주식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1억 원이 됐어요. 그쵸? 5천만 원이 1억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억이 100억이 됐다. 그러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때 5천만 원이 1억 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다시 또 투자한다고 또 까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식은 주식대로 하시고 연금은 연금대로 하셔야지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금이 다 효자가 되거든요. 자,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이렇게 좋은 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수선아님, 일시불 달러 연금 20년도 비과세인가요? 네. 일시불 달러 연금 비과세인데, 일단 쿠폰형이나 인출에 쓰신다면 1억까지는 비과세가 될 거고요. 쿠폰형으로 쓰지 않고, 인출하지 않고, 20년 후에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신다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송마루님 오래간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원님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주무시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가끔 이렇게 꾸벅꾸벅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주무실 때지 않습니까? 뭐 근데 괜찮아요. 연금 박사 방송 보면서 주무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 목소리가 또 좋아서 자장가처럼 들려진다니까.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동산 뒷동산에 별들도 이렇게 하면 주무시겠지. 네, 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방송 계속 합시다. 네, 저도 뭐 애 키울 때 우리 애들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장가도 불러줬는데, 네, 어쨌든 주무셔도 좋고
잘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을 들어주시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죠? 자, 신혜원님,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잃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우연히 연금박사 방송에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내 노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개정한 공포전 주식을 정리하고, 네, 급하게 추납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노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사실, 그래요. 주식이란 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걸 계속 지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저도 뭐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왜냐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안 사면 오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도 힘들지만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70, 80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나이 돼서도 주식을 투자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불려든다라는 압박감에서 계속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불안한 것이고, 노후 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면 더 불안한 것이고, 그렇죠? 사실 나이 70, 80이 되면 이제 세상 변화, 세상의 어떤 그런 수많은 변동성에서 좀 멀어져서, 그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자연과 함께 내 인생을 즐기다가 또 인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시는 것, 이게 노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70, 80에 맨날 주식 보고 있었고, 이분들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목돈은 내가 지키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우리 신혜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에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겁니다.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하고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켜드릴 겁니다. 이 진리 수천 년간 다 검증 끝낸 겁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도 잘 확인하셔서 연금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뭐 목사님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 뭐 이런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세상의 진리가 될 수 있다면 어쨌든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사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최성원님 연애모 나오실 때 재미있게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연애모 여자 4명이 모이면이라는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우리 아름다운 여성 4분과 제가 출연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렸죠. 네, 도움 되셨니 감사합니다. 자, 시리우스님 이번에 추납 119개월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평균 130만원 정도 15년 납부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연금 얼마나 인상될까요?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를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이 뭐 인상되는 금액은 사실 뭐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뭐 3개월 수가 한 10년, 120개월 안쪽으로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금융공단에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만큼 추납하면 연금액이 얼마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상계 월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계 월수가 뭐냐? 내가 추납을 한 1,000만 원 했는데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간다. 그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00개월 나오거든요. 내 연금이 올라가서 원금 1,000만 원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더 받아서 그 10만 원으로 1,000만 원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수입니다. 따라서 빨리 원금을 회복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수가 짧은 거, 보통 10년 미만이면 유리한 것으로 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근님 반갑고요. 조명숙님 잘 듣고 있습니다. 64년 6월생이고 지금까지 연금액이 70만원 정도이고 다음 달부터 30만원씩 넣으면 74만 7천원씩 받는다네요. 넣는 게 좋을까요? 64년생이시면 이제 62세이시고요. 1년 후에 국민연금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70만원 정도 예상인데 다음 달부터 30만원씩 넣으면 30만원씩 앞으로 한 1년 더 넣으시겠네요. 그죠? 네. 1년 정도 넣으시면 한 400만원 들어갈 텐데 400만원 내고 한 달에 47,000원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3개월수입니다. 470만원 내고 47,000원씩 올라간다. 그러면 100개월이면 470만원 원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3개월수
계산해 보셔서 좋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실 필요 같습니다. 아니 뭐 4만 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뭘 하냐라고 하시는데 낸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낸 돈이 30만 원씩 한 1년 반 넣어봐야 470만 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마루님, B값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추납을 줄여서 납부하면 많이 손해인가요? 적정 추납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당연히 추납을 줄여서 하게 되면 이제 B값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평균 동안 내가 그동안 평균적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셨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추납을 줄여서 하거나 낮은 금액을 하시게 되면 전체 B값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높여서 하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얼마가 적정한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평균적으로 내왔던 B값 500만 원 곱하기 9.5%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추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마루님, 추납은 소득공제 가능하거든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추납을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소득이 좀 많다. 그러면 소득에서 1,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안녕하세요. 월요병이 없는 월요일 재미있게 시청합니다. 그쵸? 월요병 있으신 분들 연금박사 라이브를 들으시면 행복하게 노후 준비하면서 월요병이 해결됩니다. 오선웅님 감사합니다. 네. 자, 김호원님 반갑고요. 형규호님, 21세 자녀에게 최저보증연금 적립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30년 후 연금 수령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 이 부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자녀가 21세니까 소득은 아마 없겠죠. 자녀에게 넣어주면 이게 사실 증여거든요. 증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금보험은 납입 시점에 자녀에게 돈을 넣어주는 시점에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 상품은 언제가 증여 시점이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 즉 30년 후에 연금을 받는 시점이 증여 시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30년 후, 40년 후에 연금 받을 때, 그때,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한 거죠. 실제 국세청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좀 쉽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금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8세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를 낼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면서도 국세청이 다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 무리하게 자녀에게 몇백만 원씩 내준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정한 금액을 자녀에게 연금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세법상 연금 수령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 관련해서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 내에서 연금을 부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롱이님 국민연금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 타고 개인연금 40년 보장으로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자식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답답합니다. 네, 요롱이님. 네, 자녀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나이가 아니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연금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니, 늙어보지 않는 사람이 늙음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죠? 네. 그거를 젊을 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현명한 친구죠. 그죠? 근데 젊은이들이 모른다고 어쩔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아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그죠? 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젊은이 또 모르는 건 몰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만큼 또 인생에 또 기백도 있고 호기도 있어야죠. 엄마 무슨 연금입니까? 코인으로 한 방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은퇴 선진국들은 젊은이들에게 연금을 가입하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 만들어줍니다. 강제로. 왜냐면 젊은이들에게 연금을 준비하라고 설득해봐야 들리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지금 우리나라 공적연금, 퇴직연금처럼 강제로 그냥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뭔가 해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연금이란 거 이게 똑같이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해야지 건강할 때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할 때는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늦습니다.
원래 건강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어린애들한테 조그만 어린애한테 뭐 사탕 먹을래, 당근 먹을래? 그럼 당연히 사탕 먹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애는 당연히 당근이 싫으니까 사탕만 먹겠다고 할 텐데 그렇다고 애한테 사탕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는 그냥 건강이 엉망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자녀분이 빨리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I26901님 47세 독신 여성입니다. 혼자 노후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국민연금 매달 40만 원인데 추후 납입도 할 예정이고 65세까지 연장해서 납입 연기연금도 2년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확인해보니 148만 원 나온답니다. 정책 바뀌어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연금박스통에 최저금도 넣고 있고 106만 원 나온답니다. 올해 4억 중반 신축 매입을 할 예정이고 20년 후엔 좀 더 오르겠죠? 60대 계실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국민연금 잘하고 계셨고요. 추후납부도 하십시오. 추후납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계속가입도 하시고 연기연금까지 하셔가지고 독신이지만 사실 그래요. 독신이라는 분이 뭐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내가 죽은 이후에 뭐 누구한테 줄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 사는 동안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잘 부으시고 개인연금 잘 부으시면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망 이후에는 개인연금은 죽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겠다라고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안 되죠. 특히 독신 같은 경우에 유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죽으면 국민연금은 끝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I6901님 신축 매입해서 사신다면 주택연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노후에 뭐 못해도 한 달에 한 4,500 이상 연금 받으시면서 독신으로 사시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또 인생,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연금 잘 준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에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 오셔서 상담도 하신 모양인데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파스타님 퇴직금 2억 32년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도 있으시네요. 상가에 대출이 있어서 퇴직금 일시금 받아 대출 상환할지 연금 개시해서 이자 내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종소세 및 건보료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픕니다. 상담 비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복잡하네요. 그죠? 네. 상가의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판단할 때, 사실, 숫자만 따지면,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대출 이자가 무슨 뭐 7%, 8%씩 된다, 그러면 빨리 빼가지고 대출부터 상환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출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럼 내가 이걸 좀 운용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요. 사실 숫자 비교를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 뭐 퇴직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연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보시는 겁니다. 우선순위. 숫자 계산을 하려면 하시되 숫자 계산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픈 우리 파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뭘 보는 거냐?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선순위가 연금이라면 연금이 잘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고 잘 되어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퇴직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직금 가지고 대출 상환하든지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깨서 뭔가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면 당장 대출 상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연금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상가에서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가를 팔아서 연금으로 넘어올까요? 안 넘어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주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연금을 깨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불려서 그 불린 돈 다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나간 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 거기서 패가 망신할 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금은 연금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투자는 투자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파스타님 연금이 안정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대출 상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부족하다면 연금은 연금대로 가시고 대출 상환은 별도의 방법으로 따로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소세, 건보료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사실. 아시겠죠? 네. 자, 수선님, 달러는 쿠폰형 9,800만 원은 비과세 맞나요?
네, 1억 미치시기 때문에 1억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다면 비과세 될 수 있고요. 이게 비과세냐 과세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 상품 가입할 때 비과세 코드가 뭘로 들어간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제도가 그렇고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품을 그 설계사가 비과세 코드를 뭘로 넣어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i6901님, 연금 공백기에 쓸 돈을 빼고 나서 65세 시점쯤 통장에 잔고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오유, 잔고도 있으시네. 거기서 원금 두고 이자만 빼서 더 할 생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부족하면 비과세 일시납 연금 5천 정도? 20년 뒤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튼 이것저것 합쳐서 못해도 450, 500 정도 수령할 수 있게 만들려는데 부족할까요? 아니면 거한가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혼자 사시고 아주 소비 수준이 높지 않으시다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민연금도 150만 원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준비도 했으시고 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종합적인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고 뭐 비과세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연금 받는 목적도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보셔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40대 아까 후반이셨나요? 5천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20년 뒤에 받으시게 되면 얼마 받을까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 받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낸 돈만큼 효과는 있는 상품이니까 판단하시되 내가 연금이 좋지만 연금이 또 다 연금으로 해도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최저보장연금 같은 경우 비과세연금 이런 것들은 넣고 나면 그다음엔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 비상자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란님, 보증형 연금보험과 달러 단기납은 어느 비율로 해야 할까요? 네, 이건 뭐 상품을 바로 단답 드리기 좀 그래요. 네,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죠? 네. 일단 뭐 단기납? 달러 단기납은 뭐지? 네. 이런 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10년 목돈 마련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연금과 10년 목돈 마련 상품은 완전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비율로 비교하거나 이걸 무슨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연금은 연금대로 가는 것이고요. 목돈 마련은 목돈 마련대로 가는 겁니다. IRP와 ISA 중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IRP는 연금 상품이고요. ISA는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년, 5년 후에 목돈 마련 목적이면 ISA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목돈 마련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거다? 그럼 당연히 IRP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IRP는 뒤에 끝이 펜션입니다. 펜션.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연금 계좌인 것이고요. IRP는 Individual Saving Account 해가지고 저축 계좌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로 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 마련 상품,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 상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인저님 64세이고요. 6년 직장 생활로 퇴직금 2,700만 원 정도 IRP 계좌로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5년, 10년 일시금 어떤 걸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까요? 직장 생활 하시고 나서 퇴직금 2,7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당연히 세금 측면에서는 늦게 길게 나눠받는 게 유리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보다는 20년보다는 30년 나눠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금 받는 게 제일 세금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 2,700만 원에 6년 직장 생활했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가 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은 또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 센터에서 계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뭐 소득세율이 낮다. 그럼 일시금 받으나 5년 연금 받으나 10년 연금 받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세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할인된다고 감면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세율이 높다 막 10% 20% 된다. 그러면 길게 나눠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RP에서 내가 수익을 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IRP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저렴한 세율로, 저율과세로 나오시는 게 좋고,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손실만 보고 있다? 그럼 빨리 빼는 게 좋겠죠. 절세하려다가 손실 보니까요. 네. 각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누구냐. WJDTJSRB님. 건강이 나쁘면 연금보험 가입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보험 가입은 건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암에 걸리신 분도 연금은 다 가입 가능합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은 건강이 나쁘면 더 많이 가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크게 아주 문제가 있지 않으시면 연금보험 가입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엔조이 트립스님, 국민연금 만기가 25년 1월이어서 정년 퇴직 12월까지 계속 납부를 했는데 예상 연금액이 월 160만여 원이 됩니다. 29년 1월에 연금 수령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납부를 하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듯 하는데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이 부분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29년 1월이면 앞으로도 한 3년, 4년 남았는데요. 네. 200만 원 넘으시게 되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그런데 160만 원이면 탈락 안 할까요? 네. 아마 지금 우리 엔조이 트리스트님 지금 예상 연금액이 160만 원이시죠.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무조건 170만 원, 연간 2천만 원 넘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국민연금이 다행인지 불행하게도 아주 불행하게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올해 또 2.1%가 또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니까 내가 언제 올려달라 그랬냐고. 그런데 자꾸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2%, 3%씩 올라간다? 그러면 엔조이 트립스님께서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1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내년 되면 예를 들면 물가가 3%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 되면 160만 원 곱하기 1.03 해가지고 얼마야? 한 4만 8천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64만 8천 원이 돼 있을 겁니다. 후년 2028년에는 어떻게 되냐? 또 한 2, 3%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한 170만 원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엔조이 트립스님께서는 어차피 건보 피부양자 탈락. 아시겠어요? 네.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피부양자를 당첨된다 하더라도 길어야 1년, 2년 되고 연금액이 올라가서 또 탈락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집중해서 더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 그리고 실제로 피부양자 탈락된다 하더라도 뭐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낼 건 내면서 연금액을 늘려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이다. 자, 그리고 건보 피부양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 뭐 소득이 작아야 되고 재산이 줄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식이 직장을 다녀야 돼. 자식이 일단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직장을 다녀야 돼. 자식이 아시겠죠? 근데 자식이 보니까 공부를 못해 애가 그래도 직장을 취업 못했어. 그럼 피부양자가 못 돼요. 피부양자가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야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한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녀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직장에 떨어져서 취업을 못해. 계속 집에 놀고 있어. 그럼 피부양자가 되고 싶어도 못해. 되고 싶어도. 그리고 애가 또 직장 어떻게 들어갔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1년 일하더니 갑자기 애가 또 직장 싫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업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 또 탈락이야. 또 탈락. 아시겠죠? 그리고 참 이게 잘못된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자녀가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피부양자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그거 아신다면 우리 엔조이 트립스님 자녀가 먼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2029년 1월까지 직장을 계속 다닐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사업한다고 그만두면 또 어차피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펀치방님 좀 늦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리모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95,000원을 저희 부모님이 대신 넣어주신다는데 부모님 계좌에서 매달 95,000원씩 자동이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된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자, 부모가 내주시는 거고요. 증여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알면서도 국민연금 내주시는 거, 연금 불입해 주는 거, 지금 현재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윤석스님 반갑고요. 이탈리안 그라스님 현찰을 금으로 해놓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죠? 라고 하셨는데, 네. 자, 현찰을 금으로 해놓으면 기초연금 받을 이제 금은 기초연금 받을 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금이 집안에 한 100억 원어치가 있어. 막 그냥 금이 막 수백 돈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재산은 하나도 없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죠? 금만 있으면 뭐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찰을 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찰은 지금 어디 있어요? 현찰이 지금 장롱 속에 있어서 그 현찰로 금을 사는 거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찰이 지금 어디 있어? 은행에 있잖아, 은행에. 그죠? 그 현찰을 빼서 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때 그 물어봐요. 근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 통장에 현찰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물어봤어. 그거요? 그거 제가 뭐 그냥 다 썼는데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현찰 있었잖아요. 제가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썼군요. 대신에 쓰셨는 건 좋은데 한 달에 250만 원 쓴 것만 인정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신고된 공개된 돈을 현찰이든 뭐든 주식이든 뭐든 갖고 있다? 얘를 아무리 빼돌려봐야 결국 기초연금 탈락됩니다. 아시겠죠? 네. 현찰을 금으로 해놓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현찰도 국가가 모르는 돈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저기 장롱 밑에 있거나 아니면 장롱 숨겨 놓거나 아니면 저기 마늘밭에 숨겨 놓으시거나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황태성님 54세 지역 가입자입니다. 추납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이라도 추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가입 후 64세쯤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지금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늦게 하면 할수록 추납 전체 금액 사이즈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연금액은 올라가지 않는데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계속 내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다 끝내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은 하시고 나서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김성구님 덕분에 국민연금 세팅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 40년 납입 예정. 지금 38년 1개월 총 납입금 6천만 원. 예상금액 194, 204. 와, 멋지십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정도 세팅을 해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노후에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그죠? 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평생 나올 거고,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세팅하셔가지고, 월 평생월급 500만원까지 한번 도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바따님, 25세 자녀인데, 작년 10월부터 임의가입 1년 선납한 후에, 올해 2월에 취업하여 직장 가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선납한 금액과 기간은 언제부터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직장 가입 시점이 새로 시작되는지요? 선납하시고 직장이 되셨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선납하신 거 돌려받아야 될 텐데요. 그죠? 네. 내가 선납을 꾸준하게 1년치 하는데 그 사이에 직장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쌓여있는 금액은 결국은 이거 계속 놔둘 필요가 없이 그냥 환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환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내가 1년치를 먼저 내놨는데 중간에 이미 다 직장 가입자가 된 거잖아요. 네.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네. 자, 말리나님 작년 11월에 할부로 추납 신청 하셨고 분할 납부하셨죠. 12월에 한 번 납부하고 1월에 나머지 일시불 납부하려고 하니 분할 이자가 또 나오네요. 1월에 나머지 일시불로 입금하는 것도 이자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분할 납부하셨기 때문에 분할 기간 그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 한 달치에 대한 이자는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자가 나오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시게 되면 소득 대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죠? 나인자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파스타님도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해보니 64세 수령 시작 시 월 200만원이라고 뜹니다. 1월 말 퇴직인데요. 31년까지 계속 납부해야 200만원씩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에 뜨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납부 의무 기간인 60세까지 납부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58세다. 그럼 앞으로 2년 더 내셔서 60세까지 내시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60세 이후에는 의무 납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64세까지 더 낼지 말지를 미리 계산해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31년까지 계속 납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일단 정상적인 60세까지만 그죠? 네, 납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근종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항상 좋은 설명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쉬지 않고 정말 1년
지금 벌써 5년, 6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라이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 박사, 자, 뭐 그냥 제 시간 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이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국의 일념으로, 구국의 신념으로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그전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그전에 뭐 일제시대에 뭐 안중근 의사가 계셨고, 그전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또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조영수님, 개인연금 준비금 5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73년생입니다. 아직 개인연금 가입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우리 조영수님, 연금박사 상담사 1800-3624 내일 9시에 당장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시불로 낼지, 요거를 나눠서 낼지, 어떤 상품이 제일 연금액이 높은지,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받는 게 좋은지, 그 상품별로 다양한 연금 상품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 제일 연금액이 높은지 잘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세요? 라고 딱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좀 다른 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세액공제가 좋은 건지 뭐 다 봐야 됩니다. 그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구구님, 24일 토요일 날 친구 모임 가서 뻘소리 하길래 연금 박사님 들으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알려준다고, 네, 암정네 둘이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 박사님 유튜브 방송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11명. 그러게 사랑구구님, 이런 모임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달려가서 또 친구분들 모이신 데서 연금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제가 얼마든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KBS 방송도 출연하고 있고 또 전국 기업체라든가 각종 모임 또 공공기관 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또 여러분들 또 동료분들 친구분들 계신 곳에서 연금의 중요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추납 108개월 972만원 12월에 완납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잘 건강하게 운동하셔가지고 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금 잘 준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건강한 겁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혜원님 현재 47세 주부이고 95,000원 납부하고 있는데 19만원으로 올려서 납부하게 되면 60세 될 시 월 68,000원 더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더 내시는 거죠. 10만원 더 내시게 되면 월 68,000원 더 받는다고 합니다. 47세이시니까 한 13년 더 내시는 거거든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곱하기 13년이면 대략 한 1,560만원 내죠. 근데 68,000원 올라간다. 별로 안 좋네. 요즘 많이 떨어졌네, 요즘.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1,500만원 내는데 연금액이 한 7만원밖에 안 올라간다.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500만원 더 내면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신혜원님, 그냥 그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얼마 더 내면 얼마 더 받는다 이것만 해서 안 되고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상계 월수가 얼마가 됩니까? 내가 낸 돈 대비 연금액이 올라서 그 받는 연금액으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상계 월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게 120개월, 10년 안쪽이면 좋은 거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걸 한번 상계 월수를 정확하게 공단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바따님 감사하고요. 현규님,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비과세인데 종합과세다.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얘기는 뭐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종합과세 포함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네. 과세 대상 중에서 종합과세냐, 분류과세냐, 분리과세냐, 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고, 비과세 자체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비과세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비과세 해당만 되신다면, 얼마를 수령하든 관계없이 세금은 한 푼도 없고, 특히 최저보증연금보험 비과세로 수령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도 면제됩니다.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재구님 70년생이시군요. 영알림, 나라에 가지고 있는 산을 팔아서 산지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납부해서 되나요? 자,
산지연금, 산을 가지고 내가 보유한 산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게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있고 산지연금도 있죠. 산지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전부 다 담보대출입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재산이 줄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줄어야죠.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 자체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산 자체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그 산을 까먹지 않습니까? 연금 받으면서. 그러면 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영희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시가 됐네요. 이렇게 또 1시간 금방 가네 또. 김현정님, 비과세 수령이 무슨 말인가요? 네.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월급 탈 때 세금 내지 않습니까? 이건 과세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탈 때 세금 없이 내는 거. 이게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사가지고 15만원에 팔았어요. 5만원 차익이 생겼죠.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뭐 생계저축 비과세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비과세 됩니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찾아서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네, 김재곤님 또 질문 마지막 주셨는데요. 개인연금 IRP 소득공제 위에 연간 2008년부터 900만원씩 납입 중이고 회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DC 전화에 운용 중입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월배당 ETF로 전화해 현금 수령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령하면 좋을지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수령해요? 연금, 그 IRP에서 수령하시는 것은 그냥 인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월배당 ETF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이 연금 계좌로 들어온 것이지 그걸 내가 뺏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배당만 뺏쓰겠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통장에 1억 있는데 배당이 뭐 1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럼 1억 100, 1억 200, 1억 300 되는 것이지만 내가 거기서 배당만 뺏쓰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통으로 보고 그것도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배당만 뺏쓴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뺏으시는 거 어떻게 뺏으시냐? 나중에 내가 필요한 만큼 뺏으시는 거죠. 자, 연금 계좌에서 뺏으실 때는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뺏고 싶다. 그럼 100만 원씩 인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냥 이번 달에 1000만 원 뺏고 다음 달부터 안 뺏으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해서 인출하시되 연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만 있기 때문에 그 한도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봉님 추납 1050 하고 20만원 수급된다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1000만원 추납하고 20만원 연금 올라간다면 무조건 해야죠. 이거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엔조이 트립스님 아들이 1월 입사를 해서 PB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군요. 조기연금 수령을 내년 1월부터 하면 감액돼서 물가상승을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B형제 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셨죠? 자, 근데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PB형제가 되지만 조기 수령에 따라서 30%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페널티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내가 건강보험 PB형제로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조기 수령 하십시오. 근데 조기 수령 해도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 PB형제 제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 PB형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런 불필요한 선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윤주님 감사하고요. 이기영님, 이지훈관님, 사랑관입니다. 감사합니다. i601님, 제가 준비하는 국민연금 150, 비과세 개인연금 106, 주택연금 추정 120, 140, 이자수 50 이것들의 건보료 폭탄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됩니다만 수령액의 50% 이내에서 부과되니까 크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비과세 개인연금 건보료 안 됩니다. 주택연금 건보료 없습니다. 이자 소득 50이지만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건보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겠네요. 큰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야 되는데 아직도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 몽당이님 정리 감사합니다. 자, 이기영님 아는 지인분이 5년 조기 받고 아들한테 피부염제 올렸는데 엄후에 엄청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기영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조기 수령 30% 감액당하면서 피부양자 올렸는데 결국은 피부양자 탈락되거든요. 후회하십니다. 자, 이롱이님 감사하고요. 김현종님 연간 한도가 1,500만원, 사적연금 연간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즉 사적연금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총한도,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만 해당됩니다. 김수정님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군요. 월요일만 방송하시는 거예요. 지난 방송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방송 연금박사 플러스라고 치시면 별도로 라이브 방송만 모아놓은 채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금박사 플러스 가서 구독 누르시고 연금박사 과거에 올라갔던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지난주 했던 것들은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데 한 2, 3주가 걸리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영님 방금 말씀 한돈의 인출 이것 대부분 모르거나 간과한 부분이라 도움 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한돈의 인출이 중요하다는 것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박사님 감사하고요. MJ조님 주택보증연금 개시 나이와 연금 지급률은 몇 프로일까요? 그거는 연금 지금 개시 나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60세, 61, 62, 63, 64, 65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늦게 개시할수록 지급률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금 개시 나이를 정하셔가지고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하늘님 감사하고요. 우리 i601님 오늘 아마 다 도움되셨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타임이신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만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혼자 사셔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또 취미생활 즐기시면서 혹시 몸이 아파도 연금 받아서 간병비 다 쓰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공유까지 다 해주시고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라이브 방송하고 열심히 상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운 날씨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대한도 지나가고 점점 2월이 되면 좀 더 따뜻해지겠죠? 또 올겨울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이제 날씨가 좀 변할 때, 환절기 때 건강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건강 주의하시면서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금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네. 오래 살면서 연금 받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